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10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디텍메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는 52포인트 올랐고 1.6%, 코스닥은 44포인트 오르면서 1.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코스피로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기간 수급이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들어왔습니다. 9,700억, 거의 뭐 1조 가까이 들어왔고요. 어,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특히나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코스피가 이제 이 캔들 기준으로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뚫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린 뒤에 어렵게 이제 상승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는 지점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하락분을 이겨내고 쌍봉 지점, 고점 부분을 또 뚫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고점은 사실은 3266포인트지만 금방이라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쯤 하면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코스피가 횡보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코스피가 3300, 3400 진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해서 아직 이 상승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중턱 느낌으로 좀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도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바로 이제 1000포인트까지 도달할 뻔했죠. 그래서 V자로 지금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내렸다가 V자로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이게 특징입니다. 내린 거 그대로 다 올리는, 며칠 만에 그대로 다 올리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변동이 큰 것 같고요. 자, 지금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탔다. 그래서 121선이죠. 121선 디디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1000포인트 조만간 탈환하고 정고점으로 다시 V자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지금 미국발 또 부양책이 또 결정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식을 좀 본다면 생각보다는 이제 증시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국매도 부활해도 하반기에는 3,650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증권사들 말이 별로 와닿지는 않죠. 3,650이면 지금으로부터 또 10% 이상 증시들이 올라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대형주들도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가 이렇게 고점을 또 뚫어버린다면 실적주, 실적이 이제 어, 5월 15일 전에 다 발표가 날 건데요.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증시 이외에도 미국 10년물이나 뭐 이런 건 다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은 1.59%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다우존스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그냥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은 증시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작하면서 좋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CJN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200원 반등을 했고요. 83,300원. 사실 증시에 비해서는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매도 공격을 대표적으로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시젠이거든요. 시젠도 이렇게 많이 내리긴 했는데, 자,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일단은 많이 쌓였고, 최근에 오늘도 이제 공매도 거래를 한번 볼까요? 자, 시젠 83,300원, 공매도 수량은 98,000주, 네, 공매도 평균가는 82,874원, 공매도 비율은 18%,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최소 비율이 지금 17%거든요. 네, 시젠만큼 지금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공매도를 많이 치는가? 시젠이 망할 기업도 아니고, 네,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이 상당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을 왜 계속 공매도를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자, CJ는 이제 무상증자가 5월 20일 날, 네, 나오게 됩니다. 물량이. 근데 그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매도 친 것을 지금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요것으로 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는 기업들 중에 보면은 지금 무상증자, 유상증자 아니면 이런 신주 발행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공매도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즌이 이렇게 크게 저는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주가로만 따진다면 12만원 정도에서 네, 거의 뭐 8만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분의 2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이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즌 지금 21선이 좀 이제 떨어질 것 같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적당히 좀 하고 U자로 좀 올라갔으면 하고요. 결국에는 진단키트는 아직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공격을 좀 받고 있지만,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쌓이는 것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좀 많이 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이중 변이, 삼중 변이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죽던지 우리가 죽던지 다시 한번 또 큰 이 대전환기가 올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 시즌 주가도 형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올해는 네, 코로나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시즌이 좋은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 7천억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젠 일단은 반등 저점은 일단 다진 것 같고요. 반등을 위한 그 양봉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사실은 네,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젠과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요쯤에서 이제 주가를 좀 버티면서 형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100만 주 이상씩 터지던, 네, 1000만 주 이상씩 터지던 종목이 37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네, 요 정도 라인에서 또 이렇게 주가를 형성시키다가 갑자기 또 실적 발표쯤에 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상당히 이제 저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제 열심히 이제 올라가다가 잠깐 꺾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꺾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사실은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3만원 중반대, 네, 4만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기다려 봅시다. 자, 투자자는 뭐 크게 이탈한 세력 없고요. 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젠텍이고요. 오늘 수젠텍이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41선 딛고 반등을 했고요. 사실 이제 시젠과 랩지노믹스보다는 더 좋아 보이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 막 그렇게 터지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 수젠텍이 확 올라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21선이 딱 터치하는 지점에서 또 이렇게 좋은 패턴으로 진입을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다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 다음에는 투자자 보시면 개인, 외국인 모두 이렇게 매도를 좀 했고요. 종가가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뭐 크게 움직임 없죠. 수젠텍은. 그 다음에 이제 PCL입니다. PCL은 1600원 상승했고요. 뭐 매일매일 올라서 네, 얘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들고 가시라. 네, 들고 가셔도 된다. 계속 들고 가셔도 된다.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PCL이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트, 지금 차트밖에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21선도 아니고 지금 5일선도 지금 멀어져 가지고 주가가 못 따라가네요. 이평선을. 네, 그런 상황에서 전혀 매도할 이유는 없다. 대신에 막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싹 나온다. 그럼 좀 기분 나쁘거든요. 일단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한번 들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바디색 매도고요. 21,250원. 50원 내려서 뭐 마무리했고 마찬가지로 CJ 랩지닉스처럼 바닥 다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키트 종목들이 또 시세를 줄 때가 올 거고요. 저는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진단키트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 실적에 따라서 네,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도도 저는 엑세스 바이오의 휴마시스는 이미 전고점 돌파를 했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바이오텍 매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진단키트 종목이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좋지는 않아 보이죠. 자,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100원 내렸고요. 18,050원 내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자, 61선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21선과 241선이 좀 모이는 지점에서 한번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자리를 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올랐다가 네, 이슈가 있어서 네, 동시 진단키트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가 또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요. 거래가 또 증가를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또 다시 매도를 하네요. 네, 일단은 바이오니아가 어떻게 될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1선 깬다면 얘는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바이오니아는. 자, 그래서 나머지 진단키트 종목들도 오늘 장이 오른 것에 비해서 별로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때를 기다리자. 네, 진단키트는 여전히 코로나19 시장 상황이 크고 괜찮기 때문에 여전히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찮다. 네,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진단키트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